앞으로 3주 동안 무료로 진행하는 특별 라이브 강의와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도 하고 미션도 하고 소통하실 분들 선착순 모집 중이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얼마 전까지 있었던 이 구간은 이제 채널 상단을 녹이는 구간이었죠. 채널 상단을 녹이는 구간인데 이거는 작년 7개월간 횡보할 때도 있었어요. 여기서도 채널 상단을 녹이는 구간을 간 다음에 한번 올랐다가 내려와서 이 채널 상단에 대한 리테스트라 그러죠. 뚫어낸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확인하는 테스트예요. 이거를 지낸 후 쭉 올라서 이제 11만 달러의 신고가를 찍었던 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녹이는 작업을 했는데 한 가지 불안점이 조금 있다면은 이거는 단기적인 것일 수 있는데 리테스트를 좀 확실히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요때만큼의 요거 올랐다가 돌아와서 뚫어낸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삼는 리테스트를 이때는 거쳤는데 이번에는 안 거쳤어요. 근데 이걸 무조건 거치는 건 아니에요. 안 거치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요 구간에 있는 거죠. 요 구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하죠. 쭉 한 3일 정도 올라서 여기 좀 쉬고 있는 구간, 쭉 3일 정도 올라서 여기 쉬고 있는 구간, 완전히 똑같아요. 요 구간인데 이대로 지난 작년처럼 이렇게 쭉 가버리느냐, 작년처럼 쭉 가버린 다음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이게 물론 모든 사람이 가장 바라는 거겠지만 또 사람에 따라서는 또 막차 안 타신 분들 계시죠. 또 여기서 파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요 구간처럼 요 구간 보이시죠? 요 구간처럼 한번 리테스트를 해줬으면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뭐 어느 쪽이 될지는 전 모르겠어요. 저는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가는 확률도 제로는 아닙니다. 이럴 확률과 그 다음에 이때 구간과 비슷하다고 하면 그대로 갈 확률,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어느 쪽이 되었든 저는 결국은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대로, 그러니까 이게 번호 1번 케이스, 그 다음에 2번 케이스죠. 물론 여기 계신 대부분은 1번 케이스를 원할 거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2번 케이스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은 1번이든 2번이든 상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1만 9천 달러 정도의 대규모의 청산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를 뚫으면 그냥 바로 12만 달러 넘겨버리는 거예요. 숏스퀴즈가 일어나면서. 왜냐면 11만 9천 달러 여기가 뚫리면 숏스퀴즈가 일어나면 한 12만 2천, 3천까지 그냥 한 번에 쫙 가버리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밑에도 있어요. 밑에도 한 11만 5, 6천 정도의 이거는 롱 청산 물량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려와서 얘네를 청산해버릴 가능성도 있죠. 그럼 11만 5, 6천 달러 정도에 있는 청산 물량이 털리면은 연쇄 청산이 일어나면서 한 11만 2, 3천 달러까지 쭉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요 2번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1번 케이스가 될지 2번 케이스가 될지는 단기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1번이든 2번이든 상방이다.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 프랙탈이라고 아시죠? 프랙탈. 큰 모양 안에 똑같은 작은 모양이 하나 더 있는 모양.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은 올랐다가 쌍봉을 이루죠. 쌍봉을 이뤘다가 쭉 내려와서 딥을 찍고 쭉 올라와서 이 쌍봉의 정상 근처에서 쐐기형 또는 깃발형이라고 하죠. 밑으로 횡보를 하면서 조정을 거쳤다가 결국 그 최고가 저항 영역을 뚫은 모양이죠. 이게 큰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 모양을 잘 기억하신 다음에 작은 모양을 그대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쭉 올라와서 쌍봉을 그렸다가 딥을 형성하고 올라와서 최고가 근처에서 밑으로 조정받는 쐐기형을 그린 다음에 위를 뚫고 올라간 모양이에요. 완전히 똑같아요. 1, 2, 딥 올라와서 최고가 근처에서 밑으로 사선으로 조정, 그 다음 위로 뚫은 모양. 그 다음에 1, 2, 딥 올라와서 사선으로 내려와서 위를 뚫은 모양. 이것을 뚫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패턴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위로 상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패턴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깃발형이라고 하는데, 깃발형이라고는 뭐냐면 이렇게 위로 쭉 올라온 구간이 깃대가 됩니다. 위로 쭉 올라온 깃대가 되고 올라온 부분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발생해야죠. 그 조정이 발생하는 구간이 깃발이 돼요. 그럼 이런 깃발형은 어떤 패턴이 많이 일어나냐면 이 위를 뚫고 올라갔을 때 이전의 깃대만큼 그대로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깃대가 얼마만큼 상승을 했었냐면 이전의 깃대가 뭐 조금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대략 50% 가까이는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또 위에 뚫은 부분에서부터
거의 그 정도 오를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렇게 됐을 경우 오를 수 있는 곳은 한 16만 달러까지 가능합니다. 연속 깃발령이 그대로 나온다고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 가격 발견 구간이에요. 가격 발견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 10일만 패턴으로 봤을 때 여기 이제 고점 영역대에 저항 매물대가 다 몰려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결국 녹이고 뚫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가격대는 여지껏 거래가 일어난 적이 없는 가격대죠. 그러니까 물려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정도가 적정 가격인지 아무도 모르는 구간이에요. 그거를 가격 발견 구간 또는 가격 탐색 구간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쉽게 청정 구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물려있는 매물대가 하나도 없는 새로운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청정 구간으로 올라간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오를 것이냐 예측을 해본다면 저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이것도 보면은 깃발형이죠. 이거를 그려보면은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볼게요. 그러면은 뭐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가총액이 커지니까 상승폭은 좀 줄어들죠. 하지만 깃발만큼 그대로 다시 오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지점에서부터 뭐 15만 달러 이상을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이제 1번 시나리오랑 2번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1번 시나리오든 2번 시나리오든 저는 기본적으로 7월에 남은 기간 한 20일 정도죠. 8월 초 정도까지 한 3주 정도 가는 기본적으로 상승 형태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상승. 그거는 위험자산 시장 자체가 그래요. 미국 증시도 보시면은 2015년부터 최근 10년 동안 7월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전부 상승입니다. 근데 이 미국 증시가 7월이 전부 상승이었다는 것은 위험자산 시장 자체가 7월이 좋다는 거예요. 그럼 위험자산 시장이 7월이 좋다 그러면은 당연히 비트코인도 그럴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7월은 3분기 중에서 유일하게 괜찮은 달입니다. 보시면 나머지 8월과 9월이 8, 9월 원래 비트코인 안 좋은 거 다 아시죠?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증시도 5월에 떠나서 10월에 돌아오란 말이 있잖아요. 8, 9월이 안 좋아요. 3분기가 기본적으로 안 좋은데 그나마 그 안 좋은 3분기 중에서도 7월은 괜찮은 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7월은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7월 한 20일, 8월 초까지 20일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오를 때 워낙 순식간에 오르기 때문에 그 20일 정도로도 가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걱정이냐면 이거는 이제 S&P 500인데 미국 증시의 대선 다음에 그러니까 포스트 일렉션이죠. 포스트 일렉션 이어의 평균 실적인데 보시면 어디를 정점으로 해서 꺾이느냐 하면은 210일 부근. 210일이면 어디죠? 7월 말이죠. 7월이 끝나서 8월로 넘어가는 부분부터 횡보를 하더니 연말까지 실적이 좀 안 좋아요. 이거를 생각한다면은 이번에도 여름 약세 8, 9월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비트코인 항상 8, 9월이 약했죠. 그 여름 약세가 일어날 확률은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고려는 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8, 9월에 무조건 약세가 나타난다는 것은 아닌데 확률적으로 7월까지는 그래도 앞으로 남은 3주 정도 좀 충분히 올라줬다가 거기서 한번 조정이 올 확률을 확률적으로는 고려해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그래도 기대할 건 뭐냐면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뭐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를 좀 추론을 해보세요. 2013년 3분기 플러스 40%, 2017년 3분기 플러스 80%, 2021년 3분기 플러스 25%. 그러면은 지금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건가요? 2013년, 17년, 21년 3분기가 전부 플러스. 비트코인은 의외로 반감기 다음에 3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2012년이 반감기니까 2013년 3분기가 반감기 다음에 3분기죠. 2017년은 그 4년 후 반감기 다음에 3분기죠. 2021년은 그 4년 후 다음에 반감기 다음에 3분기예요. 그리고 올해가 2025년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반감기 다음에 3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8, 9월이 꼭 엄청나게 약세일 거라고 우리가 함부로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7월까지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좋은 시즌이기 때문에 7월까지 더 올랐다가 8, 9월에 횡보나 조금의 약세를 겪더라도 여전히 3분기로 보면은 상승일 확률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8, 9월에 약세가 생각보다 얼마 없었다가
다시 오를 확률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연말까지, 그러니까 당장 3분기 우리가 여름 약세는 항상 자주 나타났던 패턴이기 때문에 여름 약세는 나타날 수 있다 하더라도 연말까지의 흐름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전망이에요. 다만 8, 9월의 약세는 이번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염두를 해두고 있으면 되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8, 9월에 모두가 약세를 예상하지만 의외로 강세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트럼프가 시장 좋다고 막 질러버려. 유럽에도 30% 때려버려. 그러면은 뭐 8, 9월이 아니라 뭐 우리가 좋다고 하는 10월에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건 단기적인 전망은 알 수가 없고 외부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단기적인 전망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처럼 사이클 전체를 보고 투자를 해야 돼요. 사이클 전체를 보고 투자를 한다면은 방향은 명확해요. 그냥 상방입니다. 그냥 상방. 이거입니다. 그냥 상방. 그래서 단기적 전망은 얼마든지 외부 환경에 의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 사이클 전망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돼요. 이 사이클 후반부로 갔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봐야지 지금 당장 7월이 어떻게 되고 8월이 어떻게 되고 9월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하는 투자자가 아니에요. 항상 그런 것을 저는 하지 않았죠. 근데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제 악플을 다는 거죠. 네, 뭐 상관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그런 분들이 인생 사시면 돼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